입춘, 정군수. 입춘 아침, 할아버지는 살인 문설주에도 햇발 안 드는 귀한 장진문에도 입춘방을 붙이셨다. 응달에는 눈이 쌓여 할아버지의 흰 머리만큼이나 근심스러운데 마른 가지는 겨울바람이 남아 할아버지의 손등만큼이나 앙상한데 입춘방을 붙이셨다. 둘러보아도 봄 소식은 알 길 없고 풀그릇을 들고 종종거리다가 나는 보았다. 하얀 수염 사이 어린아이 같은 할아버지의 웃음, 봄이 오고 있음을 보았다. 네, 안녕하세요. 책 읽는 산골 중입니다. 오늘 봄이 시작되는 날, 봄에 들어섰다는 날 입춘인데요. 24절기 가운데 한 해를 시작하는 그 절기가 바로 입춘이죠. 중국 주나라 때 만들어진 절기기도 하고 또 주나라 때 어떤 그 특정 지역에서 시작된 문화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나라 또는 특히 요즘 같은 날씨에는 이 절기가 잘 맞아 들어가지 않죠. 24절기는 농사를 짓던 시대에 아주 필요한 철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농업 시대도 아니고 산업 시대도 지나서 또 IT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구 온난화 현상이 너무 심해진 요즘에는 더군다나 안 맞고 있죠. 더군다나 오늘 밤 지금 바깥에는 눈이 많이 쌓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봄는 녹듯이라는 말이 있듯이 희한하게도 입춘을 전후해서는 눈이 아무리 많이 와서 쌓여도 금방금방 녹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논밭을 또는 그 들판 이런 곳에서 그 햇나무를 먹는 때가 바로 또 입춘이기도 하죠. 5가지 매운맛 나는 그 반찬을 입춘날 해 먹었다고 하거든요. 아마 겨울 동안 움츠렸던 그 몸의 기운을 돌리는 데에 이 매운맛 나는 그 나물이 아마 따뜻한 성질의 것들이 많아서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나물이었지 싶어요. 그리고 우리 어떤 동양 문화이기도 한데요.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전통 어떤 토속 신앙에서 주로 해왔던 관례이기도 한데 삼재 소멸 의식을 많이 하죠. 입춘날. 왜냐면 한 해가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한 해가 무탈하고 무고하고 평안하고 평화롭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온갖 재난과 재앙, 재화 이런 것들을 미리 방비하는 그런 그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특히 이제 무속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은 오늘 삼재 소멸 부적을 사서 이렇게 지니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 삼재, 그러니까 3가지 큰 재앙, 이 재앙이 온다라고 알고 그것을 미리 방비하려고 하는 문화는 사실 인도의 오래된 문화라고도 해요. 그 인도의 어떤 사상은 이 우주 법계가
풍륜, 화륜, 수륜, 공륜 이런 어떤 커다란 바퀴가 돌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게 한 번씩 어긋나면 큰 재앙이, 그래서 태풍, 풍륜이겠죠. 또는 그 수해, 홍수 같은 거는 수륜, 그 다음에 뭐 번개라든가 이런 것들이 쳐서 불이 난다거나 이러면은 화륜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이 다 한번 소멸되는, 그래서 공으로 돌아가는 이런 그 문화를 갖고 있던,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던 인도 문화가 만들었는데, 이것이 또 동양으로 이쪽 중국이나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는 수재, 풍재, 화재 이렇게 큰 세 가지 그 재앙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대삼재, 소삼재. 그러니까 대삼재는 자연으로 일어나는 큰 재앙이고, 소삼재는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재앙이에요. 그래서 전쟁이라든가 전쟁으로 인해서 기아, 그러니까 굶주리 있는 거, 식량이 없어서 굶주리는 일, 또는 질병이, 전염병이 돌아서 그 질병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이 세 가지를 소삼재라고 해요. 그런 그 대삼재, 소삼재에서 조금이나마 무고하고 무탈하게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삼재 소멸 의식을 치르곤 하는데, 불교에서도 이제 이런 그 삼재 세 가지 재앙 그 의식, 소멸 의식을 해요. 그러니까 불교의 관점으로 좀 더 보자면 세 가지 삼재라는 것이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신구의, 우리가 인간이 입으로, 마음으로, 그 다음에 몸으로 이렇게 어떤 행위를 짓고 사는데, 잘못된 그 악업을 지었을 때에는 그 재앙이 온다는 거죠. 악업의 과보가 되겠죠. 그래서 입으로 짓는 재앙, 마음으로 짓는 재앙, 몸으로 짓는 재앙. 그래서 그것을 미리 방비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수행으로서 마음이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순간순간 알아차리는 것과, 또 말을 할 때 내가 이게 욕심으로 하는 말인지 성냄으로 하는 말인지 어리석음으로 하는 말인지, 또 마찬가지로 몸으로 짓는 그것을 조금 더 구분해서 나누는 것이 10업인데, 그 10가지 행위가 선업이 될 수도 있고 악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으로 보면 살아있는 생명을 함부로 해치거나, 그러니까 때리거나 죽이거나 하는 거는 몸으로 짓는 악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지 않는 물건들을 빼앗거나 훔치거나, 그것도 몸으로 짓는 업이고요. 그 다음에 잘못된 이성관으로 성폭행하거나 성추행을 하거나, 이것 또한 몸으로 짓는 신업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입으로는 이간질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쓸데없는 말을 하거나 막 꾸미는 말을 이렇게 하는, 이건 4가지 그런 입으로 짓는 업이 있어요. 그걸 안 하는 것이 선업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악업인 거죠. 그 다음에 뜻으로, 마음으로 짓는 것이 탐욕을 부리거나 성냄을 가지거나, 그 다음에 어리석음으로 잘못된 판단을 이렇게 하거나 이래서 오는 재앙이 있어요. 재난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방비하는 일이 수행인 거죠. 그래서 불교의 관점으로 보면 삼재란 몸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짓는 것이고, 그것을 미리 소멸할 수 있는 가르침을 배우는 것이 바로 삼재 소멸 의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입춘을 맞아서 이런 그 토속신앙과 또 이런 것들이 어디서 왔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쪼록 오늘 입춘을 맞이하여 올 한 해가 정말 무고무탈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저는 오늘 20번째로 선생님 요즘은 어떠하십니까? 라는 책을 읽으려고 해요.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정말 한 권 다 읽는 것이 참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긴 한데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읽겠습니다. 단재상을 받은 거 부끄러워서 할 말이 없습니다. 권 선생님, 편지 받은 지가 1주도 더 지났습니다. 단재상을 제가 받은 것 정말 부끄러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때 제가 발표인지 연설인지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좀 모가난 이야기가 되어 또 미안했지요. 바로 어른들의 글쓰기가 아주 잘못되었다. 지식인들의 글이 우리 글, 우리말을 다 버려놓는다고 한 것이지요. 거기 모였던 사람을 다 나무란 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들으니까 그 자리에 나온 박현채 선생을 지목해서 비판한 것으로 모두 알아들은 모양입니다. 저는 박 선생의 글을 전혀 읽지 않아서 모르는데 박 선생이 작년도 단재상 받은 분이고 해서 더욱 제가 한 말이 가시돋친 말로 모든 사람에게 들렸을 것을 생각하니 참 난처한 일이 되었다는 생각입니다. 박현채 선생의 전화번호까지 알아놓고 아직 통화도 못했습니다. 오해를 풀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불만스럽게 생각한 것은 그 자리에서 들은 사람들이 모두 박 선생 글만을 문제 삼고 있고 자신들은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박 선생이나 그 밖에 몇 사람만 그렇게 쓴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목청도두어 말을 하고 글을 쓸 필요도 없지요. 참 한심합니다. 여전히 하는 일도 없이 바쁘게 지냅니다. 신문이나 잡지 같은데 잡문을 안 써야겠다고 몇 번이나 다짐해도 그게 생각대로 안 됩니다. 할 일은 많고 능력은 모자라고 마음이 탑니다. 단재상 상금이 200만 원이나 됩니다. 이걸 가지고 글쓰기회 기금 약 300만 원 하고 합쳐서 500만 원이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쓰기 교육상을 만들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단재 선생이 살아계셔서 이런 돈이 생겼다면 무슨 일을 했겠는가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권 선생님, 이 돈 가지고 가장 가볍게 쓰고 싶으니 권 선생님 의견 꼭 들려주십시오. 아이들 나라 원고는 오늘 대강 편집해 보았는데 역시 동화가 모자랍니다. 이번에는 선생님 좀 쉬게 해야지 했는데 안 되겠어요. 그 쓰셨다는 원고 좀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동화집 원고 지난번 한 권 분량 되겠다고 하신 것 그거 창비에 보내시든지 마음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비가 어려움을 겪으니 협조해 드리는 것도 좋겠지요. 여기는 목련꽃이 거의 다 지고 개나리꽃은 아직도 노랗게 피어 있습니다. 가끔 편지 쓰지요. 건강에 절대로 자신 가지고 함부로 몸을 써서는 안 됩니다. 1988년 4월 21일 이오덕. 거긴 벌써 참꽃이 피었겠지요. 권 선생님, 이거 참 사람 노릇 못하면서 삽니다. 그동안 편지도 드리지 못했으니 어디 사람이 산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조금 전에 권오삼 선생이 왔다가 갔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앉아 두어 시간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놀았습니다. 아동문학 얘기, 문익환 선생 북쪽에 간 얘기, 그리고 권 선생님 얘기도 했습니다. 권오삼 선생 말이
다음 달 중순쯤 충북 문어미 마을에 가자고 하면서 그때 권 선생도 오실 거라고 하더군요. 그때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날짜는 아직 안 정했는데 토요일이 좋겠다고 모두 말이 나왔습니다. 4월 15일, 22일, 29일 세 토요일 중 어느 날을 택하도록 의논해 보겠습니다. 권 선생님은 올봄에 문어미로 옮겨오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아니면 이사는 좀 뒤에 하시고 우선 며칠 동안 다녀가시도록 하실 예정인지요? 참, 오삼 선생 편에 들었는데 많이 편찮으셨다고요? 이번 겨울에는 그다지 큰 추위는 없었지만 불편하고 힘든 온갖 일을 어떻게 감당하셨는지 참 아무것도 도와드리지 못하고 무슨 말씀을 드릴 면목이 없습니다. 여기 저는 늘 그런 생활입니다. 한길사에 주려던 원고는 한 달 전쯤에 겨우 다 써서 주었지만 그 뒤에 내가 써야 할 원고 우리말 살리자에 손을 대려고 하는데 또 여기저기 교사협의회에서 강연을 해달라고 해서 끌려다니다 보니 정작 더 중요한 일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또 지난해 같은 꼴이 되겠다 싶습니다. 이현주 선생같이 어디 산골에 가버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몇 번이나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럴 수도 없습니다. 언젠가 말이 난 어린이문학운동협의회라는 것을 민족 어린이문화운동협의회로 범위를 넓혀 구상을 해서 이것을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보니 여기저기 호응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해서 이걸 그대로 버려두고 나 혼자 숨어버릴 수는 도저히 없겠다는 생각입니다. 어서 이것을 시작해 놓고 젊은이들이 잘 해가면 제가 물러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무실 문제가 해결이 늦어져서 아직 본격으로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만나면 모든 자세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우익 형이 서울 와 있는데 내일 아침에 여기 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녁 만나면 권 선생님 소식도 잘 들을 수 있겠지요? 부디 음식을 충분히 잡수시고 몸을 무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4월 중순 이후 문어미 못 오시면 그곳 안동으로 우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긴 벌써 참꽃이 피었겠지요? 부디 몸조심하시기 거듭 부탁합니다. 1989년 3월 26일 이오덕. 뺑덕이 때문에 오래 머물 수 없습니다. 선생님, 아직 일찍에는 참꽃이 피지 않았습니다. 활미꽃, 민들레는 몇 송이 피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얼음이 얼었습니다. 문어미엔 4월 15일 가겠습니다. 가서 하룻밤 자고 돌아와야 합니다. 뺑덕이 때문에 오래 머물 수 없습니다. 문익환 목사는 늦게야 정말 용기를 얻어 계속 전진만 하십니다. 평양에서 발표한 성명서 듣고 가슴이 울렁거렸습니다. 참 잘하신 거지요. 언젠가 누군가는 이런 결단을 해야 하니까요. 선생님은 앞으로 필요한 곳에서 건강하실 때까지 활동하셔야 합니다. 이현주 목사 숨어있는 것 못마땅합니다. 아마 3월부터 성공회 신학교에 강의 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건강하면 무엇이든 해야 할 텐데 그것이 안 되니 답답할 뿐입니다. 권오삼 선생도 청년 학교에 나간다니까 참 기뻤습니다. 지금 시대에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총동원시켜야 합니다. 민족 어린이 문화운동협의회 기대하겠습니다. 특히 어린이 노래에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통일의 노래, 해방의 노래를 만들어 부르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새야 새야 파랑새야 같은 노래 만들어 아이들에게 퍼뜨렸지 않습니까? 통일의 글, 통일의 그림, 통일의 노래를 아이들이 만들고 그리고 쓰게 할 수도 있겠지요. 4월 15일 문어미에서 뵙겠습니다. 충주 가는 버스 타면 3시간이면 됩니다. 1989년 3월 29일 권정생 올림.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학부모님들을 참여시켰으면 합니다. 선생님, 벌써 한낮에는 더위를 느끼게 합니다. 어린이 민족 문화운동이 어느 정도 준비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올해는 때 아니게 늦서리가 와서 갓 피어난 새순들이 모두 얼어 죽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 집 살구나무도 처음 열린 100여 개의 살구가 모두 얼어 쪼그라져 버렸습니다. 6.25 때 전쟁으로 가장 많이 희생된 것이 어린이들일 것입니다. 제가 어린이를 특별하게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다만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다 보니 행과 불행은 결코 어느 한 개인의 운명보다 사회와 국가, 나아가서는 우주 자연에 이르기까지 죽이거나 살린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사회구조, 폭력 정치와 강대국이 약소국가에 대한 수탈, 이렇게 자연의 재해보다 인간이 인간을 잡아먹는 세상에서 그 어느 누가 나만은 인간답게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이 문화운동은 이런 광범한 인간 세상의 부조리를 바로잡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바른 교육, 건전한 생활환경, 어른들의 이기적이고 편협된 생각으로 어린이를 정신적 불구자로 만드는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보호, 그릇된 종교, 스포츠, 음악, 오락, 식생활 문제는 너무나 많습니다. 권오삼 씨는 벌써 안양 근처에서 뜻있는 분들을 찾아놓고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학부모님들을 참여시켰으면 합니다. 교직원 노조에서도 함께 힘을 보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현주 만나거든 민들레 주부 가족들과도 힘을 보태라고 하세요.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1989년 5월 21일 권정생 올림. 아무것도 안 하는 삶이란 죽는 것보다 못합니다. 선생님, 교육일기 1989년에 펴낸 이호독 교육일기. 교육일기를 보름이나 걸려 오늘 아침에 다 읽었습니다. 가장 자주 하신 말씀은 이 직업을, 이 자리를 떠나야겠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아마 어느 기관의 장 자리에 있거나 권자에 있는 사람 빼고는 모든 사람들이 현재의 자리에서 떠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극단으로 차라리 죽고 싶다는 사람도 생각보다 더 많습니다. 지난 7월에도 이곳 마을에 2사람이 농약을 마시고 자살했고 한 사람은 중태에 빠져 있습니다. 할머니들 같은 노인분들은 하는 말씀이 어서 죽어야겠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많은데 세상 사람 살 곳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컬러 텔레비전과 비디오를 갖추어 놓고 온 가족이 함께 음란 비디오를 구경한다는 말을 듣고 정말 살맛이 없어집니다. 할아버지들이 가끔 제게 물어오시는데 양기 돋우는데 무슨 약이 좋으냐고 합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고 말했다가는 어쩌면 제가 오해를 한 것인지도 몰라서 뭐니 해도 염소가 제일 좋답니다 하면 요새 약국에 가면
아주 좋은 약이 있다는데 그러십니다. 요 앞 과수원집 노인은 제가 알기로는 거짓말 잘하고 고리 대금업을 했고 수많은 여자 관계를 가졌고 아직도 첩을 데리고 사는 80 노인인데 계속 찾아와서 지난날 자신의 일대기를 영화로 만들고 싶으니 전기를 써달라느니 자기가 구상한 혁명가를 작사해달라느니 그러면서 돈까지 놓고 가는 걸 너무 화가 나서 다시는 오지 마시라고 했는데도 여전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영화로 만들고 싶으시면 서울 가서 영화 감독이나 제작소에 가서 교섭을 하라고 했습니다. 돈은 몇 억 아니면 수십억이 들지도 모르니 돈 준비를 해야 할 거라고 겁을 주었는데 그러니까 기가 조금 죽더군요. 정말 세상 이 모양입니다. 선생님 교육일기처럼 이 나라 역사가 어떻게 어느 쪽으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늘값이 처음에는 비싼 것 같더니 요즘은 많이 내려버렸고 고추는 한 근에 1,000원입니다. 그런데도 가난하게 살려고 않고 쓰임새만 헤퍼지고 있답니다. 선생님, 저는 요즘 건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한 짐 지고 있던 짐을 반은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쉬워졌고 앉아있기도 수월해졌습니다. 책을 보면 글자가 제자리에 고정되어 흔들리지 않을 만큼 눈도 좋아졌고 몸에 열도 많이 내렸습니다. 홍성읍에서 보내온 약과 포항에서 가져온 약이 이만큼 효력을 본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조심해야겠습니다. 8월 14일부터 문어미에 와 계신다고 정우가 연락을 했는데 아무래도 가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나빠질까봐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정말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삶이란 죽는 것보다 못합니다. 살얼음을 딛고 걸어가듯 앞으로도 조심해야지요. 이번 가을부터 여기 구상해온 장편소설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이만큼의 건강이라도 유지된다면 한 1년 아니면 2, 3년은 걸리더라도 꼭 써야겠지요. 풀무원과 그리고 12, 13일의 경주 아동문학 세미나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1989년 8월 7일 권정생 올림. 아이들 위하는 일에 힘을 모아 주었으면 어떨는지요. 권 선생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한번 간다는 것이 이렇게 꼼짝 못하고 지냅니다. 결국 이런 모양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걸 잘 운영해서 아동문학 풍토를 좀 바꿔보고 싶은데 모두 자기 혼자 생각만 말고 아이들 위하는 일에 힘을 모아 주었으면 어떨는지요. 지금 봐서 5, 60명을 모아 발기인 모임, 이호덕은 어린이 문화를 걱정하는 모임을 만들려고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모임을 가져서 앞으로 할 일을 의논하고 결성대회도 준비하려고 합니다. 발기인 50명이나 60명이면 결성 때 회원이 200명은 되었으면 좋겠는데 잘하면 그 정도는 되겠지요. 여기 취지문과 규약을 동봉했으니 보시고 잘못된 것, 보충할 것이 있으면 지적해 주십시오. 그리고 발기인이 확정되면 이 인쇄물을 많이 찍어서 입회 원서와 함께 드리겠습니다. 권 선생님께는 전화나 편지로 종종 연락드리겠습니다. 그저께 누가 와서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현암사에서 선생님의 작품 선집을 몇 권으로 내게 된다지요.
잘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저한테 미리 알려주셨으면 출판 계약을 할 때 불리한 일이 없게 도와드릴 수 있었는데 어떻게 계약하셨는지 모르겠네요. 하도 세상이 사람들이 자기 이익만 차리는 터라 믿을 사람이 드뭅니다. 또 김종만 씨가 와서 출판 일을 한다면서 우선 아동문학 선집을 계획하고 있는데 권정생, 이현주, 윤기현 세 분 것을 낼 생각이라 하더군요. 그중 선생님 책은 3권이나 5권쯤 선집으로 낼까 한다고 해서 현암사에서 낸다는데 또 거기서도 그렇게 낼 수 있겠는가? 꼭 낼 생각이면 한 권쯤 내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고 의견을 말해 주었습니다. 물론 이 일을 위해서 권 선생님한테 찾아가 허락을 받으려고 한답니다. 권 선생님 잘 생각해 보시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자주 찾아가서 괴롭히는 것 같아 여간 걱정이 아닙니다. 어린이 문학협의회 1989년에 이호덕은 아동문학인들과 함께 한국 어린이 문학협의회를 만들고 회장을 맡았다. 그 협의회는 권오삼 선생이 많이 걱정도 해주시고 힘이 되어 주십니다. 일이 되는 대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10월 중순 결성 모임이 끝나면 한번 가겠습니다. 부디 식사를 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1989년 9월 19일 이오덕. 만족한 작품도 없는데 무슨 전집을 냅니까? 선생님, 편지 잘 받았습니다. 현암사 한국 아동문학 선집에 저의 작품 동시 3편과 동화 10여 편을 수록한다고 허락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지 개인 선집에 대해서는 저는 모릅니다. 아마 잘못 전해진 것일 때입니다. 웅진에서 전집을 내고 싶다고 해도 그게 싫어서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작품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분량도 그렇고 만족한 작품도 없는데 무슨 전집을 냅니까? 불교 어린이 잡지 굴렁쇠에 연재소설 1회분을 보냈습니다. 한국 어린이문학협의회 규약 초고를 읽었습니다. 11에 어린이 문화분과를 잘 넣었다고 봅니다. 지금 사회 환경이 말이 아닙니다. 향락, 퇴폐 문화는 어린이들 정신건강을 얼마나 해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분단 시대를 살아온 저희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역시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것도 역사와 사회의 부정부패를 개인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한 번 잘못되면 평생 불행해집니다. 결성대회 때는 저도 참석하고 싶지만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집이나 전집 이야기는 그만두셨으면 합니다. 같은 작품을 가지고 이곳저곳 출판사에 겹치기로 책을 내는 것도 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출판사의 양심을 나무라기 전에 작가의 양심도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현암사에 낸다는 한국 아동문학 선집은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모르지만 저는 모든 아동 작가들의 작품이 실리는 줄 알고 있습니다. 1989년 9월 22일 권정생 올림. 똑 까서 입에 넣어주는 듯한 글입니다. 선생님, 책하고 어린이 문협 이사회 소집 통지서 받았습니다. 이사회에는 갈 수 없고 저는 그냥 평회원으로 있게 해주십시오. 앞으로 건강해지면
부지런히 앞장서서 일하겠습니다. 그때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다른 분들께도 말씀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글 바로 쓰기는 앞쪽 몇 장과 중간 부분을 조금 읽었지만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이곳 할머니들 말씀대로 똑 까서 입에 넣어주는 듯한 글입니다. 쇠고기는 저도 이상하게 생각했던 말입니다. 소의 고기라 하는 뜻이면 닭고기는 닭고기, 돼지고기는 돼지고기, 개고기는 괴고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고추나무도 제 동화 강아지 똥에도 그렇게 썼지요. 그때도 좋은 말이 떠오르지 않았는데 고추 폭이란 것을 보고 그렇구나 싶었습니다. 한 가지 외국의 고유명사, 인명, 지명 같은 걸 덩샤오핑, 등소평, 마오쩌둥, 모택동 하셨는데 일본인 미야자와를 궁택, 다나카를 전중으로 해야 할지 어렵습니다. 후지산을 부사산으로는 못하지 않을는지요? 몽골한 이름도 본디는 몽골인데 중국 사람들이 얕잡아봐서 몽골하고 했다니까 이런 건 바르게 몽골로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화 돌다리는 바쁘게 쓰느라고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할 수 없이 그냥 보냅니다. 이번 한 주간 3편의 동화를 쓰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한꺼번에 일이 밀려서 그랬습니다. 선생님 건강하시기 빕니다. 1989년 11월 14일 권정생 드림. 이 돈 선생님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어 보냅니다. 이호덕 선생님 무사히 집에 가셨습니까? 작년에 문어미에 정우 집 짓는 거 보태 쓰라고 제게 있던 돈을 줬는데 그저께 이자까지 붙여서 가져왔더군요. 저는 이 돈 지금은 별로 소용없고 선생님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어 보냅니다. 사무실을 살 수 있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광고하거나 또는 말 내면 창피하니 그냥 선생님만 아세요. 저는 별로 돈을 벌 줄은 몰라도 아껴 쓰는 데는 누구 못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작권 협회는 마음이 내키지 않아 빠지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번거로워서입니다. 저는 왠지 우체국 가서 등기 우편 영수증 받는 것도 항시 잊어버립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법과 규칙을 현재 있는 것도 다 지키지 못하는데 또 다른 법을 만들고 거기 얽매이는 게 싫습니다. 사람의 양심만 점점 메마르게 하니까요. 앞으로 까다로운 법을 줄이면서 사는 세상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선생님 수고에 돕지 못해 죄송합니다. 1990년 4월 26일 권정생 올림. 새로운 삶을 찾는 길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이번 문어미 연수회는 아동 문학인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참석해서 기뻤습니다. 이현주 선생의 우리 민요 자장가 이야기도 재미있었고 송현 선생의 동시 이야기도 좋았습니다. 시간만 넉넉하다면 더 많은 분들의 의견도 듣고 생각을 나누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루뿐인 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나는 이야기 듣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싶었습니다. 문학 이야기도 좋지만 그림 이야기, 노래 이야기,
분단 이야기, 역사 이야기, 더 많은 세상 이야기와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싶었습니다. 본래부터 우리 모임이 아동문학인만이 아닌 아동문화 전반에 종사하는 분들이 참여하는 문화운동을 목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연수회를 열어보니 아쉽게도 아동문학, 글쓰기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여 이럴 바엔 굳이 글쓰기회를 따로 모일 까닭이 없어 보였습니다. 주중식 선생의 문학교육, 이호덕 선생의 아이들에게 삶과 시를 제목으로 한 이야기도 글쓰기 쪽 분야와 구별짓지 않아도 되는 주제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동문학과 어린이 글쓰기는 따로 분리될 수 없는 같은 식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을 따로 가르기보다 글쓰기 쪽으로 합치는 것이 훨씬 단체를 위해서 효과적이라고 여겨집니다. 다음번 겨울 연수회 때는 노래분과, 미술분과, 연주분과,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어린이 장난감, 어린이 옷과 신발, 어린이 체육, 어린이 놀이, 어린이들의 종교, 통일, 민주화, 그들의 환경, 모든 것을 이야기하실 분들이 모여서 걱정하며 새로운 삶을 찾는 길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김은영 선생의 좋은 시를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1990년 8월 권정생 올림.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모두 평안한 날들 되시길 두 손 모듭니다.